약한 자의 슬픔. 김동인. 가정교사 강 엘리자베트는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제껏 쾌활한 아이들과 마주 유쾌히 지낸 그는 찜찜하고 갑갑한 자기 방에 돌아와서는 무한한 정막을 깨달았다. 오늘은 왜 이리 갑갑한고, 마음이 왜 이리 두근거리는고,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군. 어찌할꼬, 어디 갈까, 말까. 아, 해숙이한테나 가보자. 이즈음 며칠 가보지도 못하였는데. 그의 머리에 이 생각이 나자 그는 갑자기 갑갑하던 것이 더 심하여지고 아무래도 해숙이한테 가보여야 될 것 같이 생각된다. 아무래도 가보여야겠다. 그는 중얼거리고 외출의를 갈아입었다. 갈까? 그만둘까? 그는 생각이 정기 전에 문 밖에 나섰다. 여학생 간에 유행하는 보법으로 팔과 궁둥이를 전후 좌우로 저으면서 엘리자베트는 길을 나섰다. 그는 파라솔을 받은 후에 손수건을 코에 대어서 쏘는 듯한 콜타르 내음새를 막으면서 N통, K정 등을 지나서 해숙의 집에 이르렀다. 그는 부자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경성 중류민의 열애는 드는 해숙의 집은 굉대하지는 못하지만 쏠쏠하고 정하기는 하였다. 그 집의 방의 배치를 익히 아는 엘리자베트는 들어서면서 파라솔을 접어서 마루 한편 끝에 놓은 후에 너무 갑갑해서 놀러 왔다 예 하면서 해숙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들어서면서 해숙이가 동무 S와 무슨 이야기를 열심으로 하다가 자기 온 것을 알고 뚝 그치는 것을 알았다. S는 원, 무엇하러 왔노? 그는 이유 없는 질투가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흥, 해숙이는 S로 인하여 나한테 놀러도 안 오는구나. 너희끼리만 잘들 놀아라. 해숙이가 한 번도 자기에게 놀러와 본 때가 없으되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 엘리자베트 왔니? 우린 이제껏 내 얘기를 하댔지. 그새 왜 안 왔니? 해숙이와 S는 동시에 일어나면서 해숙이는 엘리자베트의 왼손, S는 오른손을 잡고 주자에 끌어다 앉혔다. 엘리자베트는 아직 19세의 소녀이지만 제주와 용좌로 모든 동창들에게 존경과 일종의 시기를 받고 있었다. 그는 제주로 인하여 아직 통학 중이지만 K 남작의 집에 유하면서 오후에는 그 집 아이들에게 학과의 복습을 시키고 있었다. 내 이 얘기라니? 무슨? 내 숭들만 실컷 보고 있었니? 엘리자베트는 앉히는 자리에 앉으면서 억지로 성난 것을 감추고 농담 비슷하니 물었다. 해숙과 S는 의논하였던 것 같이 잠깐 서로 낯을 향하였다가 웃음을 억지로 참느라 입을 비죽하니 하고 머리를 돌이켰다. 내 이야기라니 무슨? 내 이야기라니 저 그만두자. 해숙이가 감춰두자 엘리자베트는 더 듣고 싶었다. 그는 차차 노기를 외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내 이야기라니? 무엇이야 얘? 안 가르쳐주면 난 가겠다. 내 이야기라니? 해숙이는 아까와 같은 말을 한 후에 S와 또 한 번 마주 향하여 보았다. 그럼 난 간다 하고 엘리자베트는 일어서려 하였다. 예, 가르쳐 줄라. 참말은 내 얘기가 아니고 이완 씨 이야기. 말이 끝난 뒤에 해숙이는 또 한 번 S와 낯을 향하였다. 해숙의 말을 들은 엘리자베트는 노기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했다는 감을 함께 머금고 낯을 붉히고 머리를 숙였다. 엘리자베트가 매일 통학할 때에 N통 꺾어진 길에서
H 의숙 제모를 쓴 어떤 청년과 만나게 되었다. 만나기 시작한 지 닷새에 좀 정답게 생각되고 열흘에 그를 만나지 못하면 섭섭하게 생각되고 20일에 연애라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일상만에 그 청년의 이름을 탐지하였다. 그도 나를 생각하겠지 하는 생각과 웬걸 내게는 주의도 안 하더라 하는 생각이 그 후부터는 항상 그의 마음속에서 쟁투하고 있었다. 연애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거니와 엘리자베트도 짝사랑이던 연애를 안 후부터는 벗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염세의 생각과 희열의 생각이 함께 마음속에서 발하여 공연히 심장을 뛰놀리며 일어섰다, 앉았다,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일도 없는데 이완이와 만나게 되는 길에 가보았다. 이와 같이 나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무개도 통사정할 사람이 없는 엘리자베트는 해숙에게 이 말을 다 고백하였다. 이와 같은 사람의 비밀을 해숙이는 S에게 알게 하였다 할 때에는 그는 성이 났다. 처녀가 학생에게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이 그에게는 부끄러웠다. 둘, 해숙과 S이서 내숭을 실컷 보았겠거니 할 때에 그는 모욕을 당했다 생각하였다. 해숙과 S가 서로 낯을 보고 웃을 때 이 생각이 더 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밀을 해숙에게 고백하였다 할 때에 엘리자베트는 자기에게 대하여서도 성을 안 낼 수가 없었다. 이건 자기를 믿고 통사정을 하였더니 이런 말을 광고같이 떠들준단 말인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압박하는 것으로 유일의 오락을 삼던 부모를 빨리 죽기를 기다리던 그도 부모에게 대하여 지금은 유일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유일의 의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났다. 그리고 해숙에게 대하여서는 무한한 증오의 염이 난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바람을 품고 있었다. 이완과 자기의 새,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을 그는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면서도 그것이 화제가 되기를 열심으로 바라고 있다.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었다. 자기 말을 듣고 엘리자베트가 성을 낸 것을 빨리 알아챈 해숙이는 화제를 바꾸려고 학과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너 기하 숙제 해보았니? 난 암만 해도 모르겠두나. 아차. 엘리자베트는 속으로 고함을 쳤다. 그의 희망은 끊어졌다. 내가 성을 낸 것을 알고 해숙이는 이렇게 돌려다 대누나 하면서도 성을 억지로 감추고 낯의 화기를 나타내고 대답하였다. 기하? 해보지는 않았어도 해보면 되겠지. 그럼 좀 가르쳐 주렴. 기하책을 갖다 놓고 셋은 둘러 앉아서 기하를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한 20분 동안 기하를 푸는 새에 엘리자베트의 머리에는 해숙과 S의 우교에 대한 시기도 없어지고 해숙에게 대한 증오도 없어지고 동창생에 대한 애정과 동성에 대한 친밀한 생각만 나게 되었다. 복습을 필한 후에 셋은 잠깐 무언으로 있었다. 그동안 해숙은 무슨 말을 할 듯 하면서도 다만 빙긋 웃기만 하고 말은 못 바라고 있었다. 무슨 말이든 빨리 하렴. 엘리자베트는 또 갑자기 희망을 품고 심장을 뛰놀리면서 속으로 명령하였다. 엘리자베트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보고 해숙이는 안심한 듯이 말을 시작한다. 예. 이 말만 하고 좀 말하기가 별한 듯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또 시작한다. 이완 씨인 S의 외사촌 오빠란다.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가운데는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다. 갑자기 이완이와 직접 대면한 것 같이
형용할 수 없는 벼란 부끄러움이 엘리자베트의 마음을 지나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좀 더 똑똑히 알려고 거짓말 하고 해수기를 쳐다보았다. 거짓말은 왜 거짓말이야? S한테 물어보렴. 예, S야, 그렇지? 엘리자베트는 머리를 S편으로 돌려서 S의 대답을 기다렸다. 이완이가 S의 외사촌이라는 것은 팔 구분은 믿으면서도 S는 다만 웃고 있었다. 모욕당했다. 집으로 가고 말아야지.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속으로 고함을 치고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는 S에게서 이완의 소식을 듣고 싶었다. 그리고 오빠도 너를 사랑한다더라 란 말까지 듣고 싶었다. 응, 그렇지에? 하는 해숙의 소리에 S는 그렇단 대답만 하였다. 그리고 의미 있는 듯한 웃음을 머금고 엘리자베트를 들여다보았다. S의 웃음, 의미 있는 듯한 웃음, 무슨 웃음일꼬? 거짓말? 이완 씨가 S의 오빠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아니, 그것은 참말이다. 그러면 무슨 웃음일꼬? 이완 씨는 나 같은 것은 알아도 안 보나? 아, 무엇? 아니다. 그도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S에게 고백하였다. 아, 이완 씨는 날 사랑한다. 결혼, 행복. 그는 자기에게 이익한 대로만 생각을 끌어가다가 대담하게 되어서 머리를 들면서 결심한 구조로 말을 걸었다. 예, S야. 엉? 경멸하는 듯이 S는 대답하였다. 이 소리에 엘리자베트의 용기가 대부분은 꺾어졌다. 너. 그는 차마 그 뒤는 말을 바라지 못하여 우물우물하다가 예상도 안 한 딴 말을 묻고 말았다. 기하 다 했니? 기하라니? 무슨? S는 대답 겸 물어보았다. 내일 숙제. 이에 미쳤나 보다. 엘리자베트는 왜인지 가슴에서 똑 하는 소리를 들었다. S는 말을 연속하여 한다. 이제 우리 하지 않았나? 참, 다 했지. S는 다 알았소이다 하는 듯이 교활한 웃음을 머금고 엘리자베트의 그리스 조각을 연상시키는 뺨과 목의 윤곽을 들여다보았다. 모욕을 당했다. 엘리자베트는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집으로 가고 말아야지. 이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아까 집에서 해숙의 집에 가야겠다 생각할 때에 참지 못하게 가고 싶던 그와 동 정도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가고 싶은 거로 난 간다 소리만 지르고 동무들이 왜 가니 더 놀다 가렴 등 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팔과 궁둥이를 저으면서 나섰다. 늦은 봄의 저녁빛은 따뜻하였다. 도해의 저녁은 더 번잡하였다. 시멘트 인도는 무수히 통행하는 사람의 발로 인하여 처르럭 처르럭 떼가닥 떼가닥 하는 소리를 시끄럽도록 내면서도 평안히 누워 있었다. 어떤 때는 사람의 위를 짧게 비추었다. 사람이 다 통과한 후에는 도로 길게 비추었다 하는 자기와 함께 나아가는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면서 엘리자베트는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였다. 아, 잘못하였군. 그 애들은 내가 나선 다음에 웃었겠지? 잘못하였어. 그럼 어찌하여야 하노? S를 얼려야지. 얼려? 얼린 후엔 들어야지. 무엇을? 그것을 말이지. 그것이라니? 아, 그것이라니. 모르겠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S가 이완 씨의 누이이고 S가 해숙의 동무이고 또 내 동무이고 이완 씨는 동무의 오빠이고 사람이 다니고 전차. 아이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다. 왜 웃는단 말인가? 왜? 우스우니까 웃지. 무엇이 우스워? 참 무엇이 우스울까?
그는 또 한 번 웃었다. 그렇지만 이 웃음은 기뻐서 웃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서 웃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스워서 웃는 것이다. 그가 왜 우스운지 그 이유를 해석하려고 혼돈된 머리로 생각하면서 발은 본능적으로 차차 집으로 가까이 옮겨 놓았다. 구부러진 길을 돌아설 때 그는 아직껏 보고 오던 자기 그림자를 잃어버린 고로 잠깐 멈칫 섰다가 또 한 번 해석지 못한 웃음을 웃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그가 집에 들어설 때는 5시 반 좀 지난 후 K 남작은 방금 저녁을 먹고 처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을 때이다. 조선의 선각자로 자임하는 남작은 내외의 절과 안방 사랑의 별은 폐하였지만 남존 여비의 생각은 아직껏 확실히 지켜왔다. 엘리자베트는 먹기 싫은 밥을 두어 술 먹은 뒤에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아직 어둡지도 않았는데 전등을 켜고 책괴상 머리에 가앉았다. 아무 작용도 아니하는 눈을 공연히 멀거니 뜨고 책상을 오르간으로 삼고 다뉴브공을 뜯으면서 그는 머리를 동작시키고 있었다. 웃음, S, 이완, 결혼, 신혼여행, 노후의 안락, 또는 거기는 조금도 상관없는 다른 공상이 속속이 그의 머리에 왕래하였다. 끝없이 나는 공상을 2시간 동안이나 한 후에 이제껏 희미하니 아물아물 기어가는 것 같이 보이던 벽의 흑점이 똑똑히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는 자리를 펴고 자고 싶은 생각이 났다. 아까 저녁 먹을 때 남작의 오늘 밤에는 회가 있는 고로 밤 2시쯤 돌아오겠다 는 말을 들은 엘리자베트는 별로 안심이 되어 자리를 펴고 전나체가 되어 들어 누웠다. 몇 가지 공상이 또 머리에서 왕래하다가 그는 잠이 들었다. 한참 자다가 11시쯤 자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 고로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전등 아래 의관을 한 남작이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잠이 수천 리 밖에 퇴산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남작의 자기를 들여다보는 눈으로 남작의 요구를 깨달았다. 하고 겨우 중얼거렸다. 부인이 아시면 아차. 그는 속으로 고함을 쳤다. 부인이 모르면 어찌한단 말인가? 모르면 이것이 허락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너는 그것을 싫어하느냐? 물론 싫어하지. 무엇? 싫어해? 내 마음속에? 허락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냐? 아, 허락하면 어쩌냐? 그래도. 일순간에 그의 머리에 이와 같은 생각이 전광과 같이 지나갔다. 조용히. 아까 2시에야 돌아오겠다고 하였으니깐 모르겠지요. 남작은 말했다. 이제야 엘리자베트는 아까 남작이 광고하듯이 짓거리던 소리를 해석하였다. 그러고 2번째 거절을 하여 보았다. 부인이 계시면서도 아차, 그는 또 속으로 고함을 안 칠 수가 없었다. 부인이 없으면 어찌한단 말인가? 이것은 허락의 의미가 아닐까? 남작은 대답 없이 엘리자베트를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왜 그리 보세요? 그는 남작의 시선을 피하면서 별한 웃음, 애걸하는 웃음, 거러지의 웃음을 웃으면서 돌아누웠다. 아차! 그는 3번째 고함을 속으로 발하였다. 이것은 매춘부의 웃음, 매춘부의 행동이 아닐까? 몇 번 거절에 실패를 한 엘리자베트는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대하면서도 정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는 뉘게 대하여 선지는 모르면서도 모르는 어떤 자에게 골이 나서 몸을 꼬면서 좀 날카롭게 그래도 작은 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싫어요. 남작은 역시 대답이 없었다.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방안이 어두워지는 것을 알았다. 남작이 불을 끈 것이다. 그 후에는 남작의 의복 벗는 소리만 바삭바삭 났다. 엘리자베트는 정신이 아득하여지고 말았다. 정신이 아득하여진 엘리자베트는
한참 있다가 거기서 직수면 상태로 들어서 푹 잠이 들었다가 5시쯤 동편 하늘이 좀 자홍색을 띄어올 때에 무엇에 놀란 것 같이 움쭉하면서 눈을 떴다. 회색 새벽빛을 꿰어서 먼트고메리 회사째 벽지가 눈에 드는 동시에 그의 머리에는 남작이 생각났다. 곁에 사람의 기척이 없는 고로 남작이 돌아갔을 줄은 확신하면서도 만일 있었다는 하는 의심이 나는 고로 그는 가만 머리를 그 편으로 돌렸다. 거기서 남작이 베느라고 갖다 놓았던 책이 서너 권 두겨 있었다. 그럼 저편 쪽에 있지. 저편 쪽 벽에 꼭 붙어 서서 날 놀래려고 준비하고 있지. 엘리자베트는 흥미 절반, 진정 절반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갑자기 남작이 숨기 전에 발견하려고 머리를 돌이켰다. 거기는 차차 흰빛으로 변하여 오는 새벽빛이 비친 벽지의 모양만 보였다. 어느 틈에 또 다른 편으로 뛰었군 하면서 그는 남작을 잡느라고 이편 저편으로 머리를 휙휙 돌리다가 일어나야 순순히 나올 터인가 원 하면서 벌떡 일어나 앉아서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다. 속옷 바지로서 버선까지 신는 동안에 그는 머리에는 남작을 잡으려는 생각은 없어지고 어쩌녁 기억이 차차 부활기 시작하였다. 내 속이 왜 그리 허약단 말인가? 정신이 아득하여질 이유가 어디 있어?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으면 정신이나. 지금 남작은 무엇하고 있노? 그는 자기가 남작에 대하여서도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달을 때에 차라리 놀랐다. 마음속에서는 또 정막의 덩어리가 뭉쳐나왔다. 그는 무한 울고 싶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5시 30분이다. 울 시간이 넉넉하지. 이 생각을 할 때에 그는 참지 못하고 고꾸라져서 훌쿡 느끼기 시작하였다. 남작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다.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내 전정은 어떠할까? 울음이 끝나기까지 한참 운 그는 눈물이 자연히 멎은 후에 머리를 들었다. 아침 햇빛은 눈이 시도록 방안을 들이쪼이고 있었다. 밝은 햇빛을 본 연고인지 실컷 운 연고인지 엘리자베트는 오랫동안 벼르던 원수를 갚는 것 같이 별로 속이 시원한 거로 일어서서 세수를 하러 갔다. 세수를 한 후에 그는 거기서 잠깐 주저치 않을 수가 없었다. 밥을 먹으러 가나? 안 가나? 밥은 먹어야겠고. 거기는 남작은 없었지만 그는 부인과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낯을 안 보이게 하고 밥을 먹었다. 그런 후 자기 방에 와서 이부자리를 간지피고 책보를 싸가지고 학교로 향하였다. 정문 밖에 나선 그는 또 한 번 주저치 않을 수가 없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이 길로 가면 이완이를 만나겠고 저 길로 가면 대단히 멀고 그의 마음속에는 쟁투가 일어났다. 자기에게 대하여 애정을 나타내지도 않는 이완의 앞을 복수겸으로 요요히 지나갈 때의 자기의 상쾌를 그는 상상하여 보았다. 이완이는 그 일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엘리자베트에게는 한 쾌락. 만약 엘리자베트에게 복수할 마음이 있다 하면에 다름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완이를 사랑하였다. 문자 그대로 자기 몸과 동 정도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러한 엘리자베트는 그런 참혹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는 생각이 정기 전에 어느덧 먼 길, 안 만나게 되는 길 편으로 발을 옮겨 놓았다. 학교에서도 엘리자베트는 성가신 1~2를 보내고 학여 후 곧 집으로 돌아왔다. 단조하고도 복잡한 엘리자베트의 생활은 여전히 연속하여 손안되고 있었다. 아침 깨어서는 학교에 가고
하학 후에는 아이들과 마주 놀고 자고, 다만 전보다 변한 것은 평균 1주 2회의 남작의 방문을 받는 것이라. 대개는 엘리자베트가 얘기한 날 남작이 왔다. 남작이 오리라 생각한 날은 엘리자베트는 열심으로 남작을 기다렸다. 그렇지만 그 방은 남작 부인의 방과 그리 멀지 않는 거로 남작이 와도 그리 말은 사귀지 못하였다. 엘리자베트는 그것으로 남작이 와 있을 동안은 너무 갑갑하여 빨리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치만 일단 남작이 돌아가고 보면 엘리자베트는 남작이 좀 더 있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무한한 적막을 깨달았다. 만약 엘리자베트가 얘기한 날 남작이 오지를 않으면 그는 어찌할 줄을 모르게 속이 타고 질투를 하였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엘리자베트에게 있었다. 때때로 이와는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런 때는 자기도 나를 생각지 않는데 내가 그러면 뭘 한가? 내가 자기와 약혼을 했댔나? 등으로 자기를 위로하여 보았지만 대개는 변해를 미안이 쳐 이겼다. 그럴 때는 문자 그대로 심장을 잘 들지 않는 칼로 베어내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꼬꾸라져서 장시간의 울음으로 겨우 자기를 위로하곤 하였다. 그는 부인에게 대하여서도 미안을 감하였다. 남편을 가로앗았는데 왜 미안치 않을까? 그는 때때로 중얼거렸다. 그러는 새에도 학교에는 열심으로 상학하였다. 학교에도 무한한 혐오의 정과 수치의 염이 나지만은 집에 있으면 더 큰 고통을 받는 그는 일종의 위안을 얻으려고 상학하였다. 그동안 시절은 바뀌었다. 낮잠 잘 오고 맥이 나는 봄 시절은 비 많이 오는 첫 여름으로 변하였다. 엘리자베트와 남작의 첫 관계가 있은 후 5번 일요일이 찾아왔다. 오후 소아 주일학교 교사인 엘리자베트는 소아 교수와 예배를 필한 후에 아이들 틈을 꿰면서 예배당을 나섰다. 벌겋고 누런 장마 때 저녁에는 절벅절벅하는 길을 내리쪼이고 있었다. 북편 하늘에는 비를 준비하는 검은 구름이 걸려 있었다. 엘리자베트가 예배당 정문을 나설 때 너 이즘 학교에 왜 다른 길로 다니니? 하는 해숙의 소리가 그의 뒤에서 났다. 엘리자베트는 돌아보지도 않고 속으로 다만 다른 길로 학교를 다녀? 다른 길로 학교를 다녀? 하면서 집으로 향하였다. 남작집 정문을 들어서려 하다가 그는 우뚝 섰다. 해숙의 말이 이제야 겨우 해석되었다. 다른 길로 학교를 다닌다니 내가 다른 길로 학교를 다닌다는 뜻이로군. 그는 별한 웃음을 웃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다. 자기 방에 들어서서 책벌을 내어 던지고 앉으려 하다가 그는 또 한 번 꼿꼿이 섰다. 사지가 꼿꼿하여지는 것을 깨달았다. 10여 초 동안 이와 같이 꼿꼿이 섰던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그의 가슴에서는 무슨 덩어리가 뭉쳐서 나오다가 목에서 잠깐 회전하다가 그 덩어리가 코와 입으로 폭발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눈에서는 눈물이 푹푹 쏟아지고 가슴은 싹싹 베어내는 것 같이 아팠다. 그에게는 2달 동안 몸이 안 난 것이 생각이 났다. 잉태. 엘리자베트에게 대하여서는 이것이 죽으라는 명령보다도 혹독한 것이다. 그는 잉태가 무섭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미래, 희미하고 컴컴한 그의 생 가운데 다만 한 줄기에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가는 광선. 이러한 미래를 향하여 미끄러져서 나아가던 그는 잉태로 인하여 그 미래를 잃어버렸다. 기 미래는 없어졌다. 엘리자베트의 울음은 이것을 깨달은 때에 나오는 진정의 울음이다.
심장 복판 가운데서 나오는 참 눈물이다. 이렇게 한참 온 그는 눈물 주머니가 다 마른 후에 겨우 머리를 들고 전등을 켰다. 눈이 붉어지고 눈두덩이 부은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는 자기 배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보통보다 곱 이상이나 크게 보였다. 첫 배는 그리 부르지 않는다는데 게다가 달 반밖에는 안 되었는데 하고 그는 다시 보았다. 조금도 부르지를 않았다. 그래도 안 부를 수가 있나? 하고 그는 또다시 보았다. 보통보다 3곱이나 크게 보였다. 쾅쾅 하는 아이의 발소리가 이럴 때 엘리자베트의 방으로 가까이 온다. 엘리자베트는 빨리 어두운 편으로 향하였다. 문이 열리며 8살 된 남작의 아들이 나타나서 엘리자베트에게 저녁을 재촉하였다. 저녁을 먹으러 가기가 싫은 엘리자베트는 안 먹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돌아간 뒤에 엘리자베트는 중얼거렸다. 꼭 좋은 때 울음을 멈추었군. 좀 더 울었다면 망신할 뻔했다. 조금 후에 부인은 친절하게 죽을 쏘아다가 그에게 주었다. 죽을 먹고 죽그릇을 돌려보낸 후에 아까 울음으로 얼마 속이 시원하여지고 원기까지 좀 회복한 엘리자베트는 남작과 이환 두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음속에 두 사람을 그린 후에 어느 편이 자기에게 더 가깝고 더 사랑스러운고 생각하여 보았다. 사랑스럽기는 이환이가 더 사랑스럽지만 가깝기는 아무래도 남작이 더 가까운 것 같이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단은 그의 구하는 바를 채우지를 못하였다. 그는 사랑스러운 편이 더 가깝고 가까운 편이 더 사랑스럽기를 원하였다. 그렇지만 사랑과 가까움은 평행으로 나가서 아무 데까지 가도 합하지를 않았다. 그는 평행으로 나가는 사랑스러움과 가까움이 어디까지나 나가는가를 알려고 마음속에 둘을 그려놓고 그 둘을 차차 연상시키면서 눈알을 구울려서 그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둘은 동시 합하지 않았다. 끝까지 평행으로 나갔다. 사랑스러움과 가까움은 끝까지 분리하여 있었다. 여기 실패한 엘리자베트는 다시 다른 생각으로 그것을 보충하리라 생각하였다. 사랑스러운 편이 자기에게 더 정다울까? 가까운 편이 더 정다울까?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어떻든 둘 가운데 하나는 정다워야만 된다고 그는 조건을 붙였다. 그렇지만 엘리자베트는 여기서도 만족한 결론을 얻지 못하였다. 아까 생각과 이번 생각이 혼돈되어 나온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스러운 편이 물론 자기에게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다운 편은 어느 편인고? 그는 생각하여 보았지만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완전한 해결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엘리자베트는 속이 답답하여졌다. 자기에게는 사랑스러움과 가까움이 온전히 분립되어 있는 것을 안 엘리자베트는 어느 편이 자기에게 더 정다울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둘이 동정도로 정답다 하는 것은 엘리자베트 자기가 생각하여 보아도 잊지 못할 일이다. 남작과 이완세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생각도 실패로 돌아갔다. 두 번이나 실패를 한 엘리자베트는 이번은 직접 당인으로 어느 편이 자기에게 더 정답게 생각되는가 자문하여 보았다. 이완이가 더 정답다 생각할 때에도 마음에 얼마의 가책이 있고 그러니 남작이 더 정답다 생각할 때에는 더 큰 아픔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는 억지로 생각의 끝을 또 다른 데로 옮겼다. 엘리자베트는 맨 처음 생각을 다시 하여 보았다. 이번도 사랑스러움은 이완의 편으로 갔다. 이완이가 더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편이 자기에게 더 가까우니까 이완이가 자기에게 물론 더 가깝다. 따라서
정다움도 이완의 편으로 간다. 그는 억지로 이렇게 해결하였다. 이렇게 해결은 하였지만 또 한 의문이 있었다. 그러면 가깝던 남작은 어찌 되는가?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맨 첫 번과 같이 역시 남작은 자기에게는 더 친밀하게 생각되었다. 그럼 이완에게 대한 미안이 마음속에 떠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속이 타서 팔을 꼬면서 허리를 젖혔다. 그때 벽에 걸린 캘린더가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 캘린더는 다른 사건을 엘리자베트의 머리에 생각나게 하였다. 이 절박한 새 사건은 이완의 생각을 머리에서 내어쫓기에 넉넉하였다. 오늘 밤에는 남작이 오리라 하는 생각이다. 이 생각이 엘리자베트에게 잉태를 생각나게 하였다. 남작이 오면 모든 일, 잉태와 거기에 대한 처치를 다 말하리라 엘리자베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남작에게 할 말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말은 짧지만은 이 말을 남작에게 하는 것은 엘리자베트에게 큰 부끄러움에 다름없었다. 그는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고 남작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조건 아래서 할 말을 보관하여 보았다. 한 번 지어서 검열한 후 교정을 가하고 2번 하고 3번, 4번 하여 보았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이렇게 한참 생각할 때에 문이 열리며 남작이 들어왔다. 엘리자베트의 보관은 남작을 보는 동시에 쪽쪽이 헤어지고 말았다. 그는 다만 남작에게 메어 달려 통쾌히 울고 남작이 아프도록 한번 꼬집어주고 싶었다. 남작의 아이고 소리, 이 야단났구먼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는 이 생각을 억제하느라고 손으로 해변의 곡을 뜯기 시작하였다. 둘은 전과 같이 서로 마주 흘게만 보고 있었다. 엘리자베트에게는 싸움이 일어났다. 말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찌할꼬. 이러다가 갑자기 무의식히 선생님 하고 남작을 찾은 후에 자연히 머리가 수그러지는 것을 깨달았다. 남작은 찾았는데 그 뒷말은 어찌할꼬. 이것이 엘리자베트의 마음에 일어난 제일 큰 문제이다. 해변의 곡을 뜯던 손도 어느 틈에 멎었다. 엘리자베트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똑똑히 의식지 못하리만큼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낯도 훌끈훌끈 단다. 네? 남작은 대답하였다. 남작이 대답한 것을 엘리자베트는 속으로 원망하였다. 남작이 엘리자베트 자기가 부른 소리를 못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엘리자베트가 품는 동시에 남작은 엘리자베트의 부름에 대답을 한 것이다. 엘리자베트는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가 부르고 남작이 대답을 하였으니 설명을 하여야겠고 그러니 그 말을 어찌하노. 그러다가 그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 이 울음에서 얼마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엘리자베트는 울면서 생각하였다. 왜 그러오? 남작은 놀란 소리로 물었다. 어찌할까요? 무엇을? 엘리자베트는 대답 대신으로 연속하여 울었다. 한참이나 혼자 울다가 그는 입술을 꽉 물었다. 아까 대답을 못한 자기를 책망하였다. 남작이 왜 그러는가 물을 때가 대답하기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그 기회를 비계지나 보낸 엘리자베트는 자기를 미나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다시 그런 기회를 기다려 보았지만 남작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좀 더 심히 울면 남작이 무슨 말을 하겠지? 생각하고 엘리자베트는 좀 더 빨리 어깨를 젓기 시작하였다. 왜 그러오? 남작은 이것을 보고 물었다. 엘리자베트는 대답을 또 못하였다. 무엇이라고 대답할꼬 생각하는 동안에 기회는 지나갔다. 이제는 대답을 못하겠고
아까는 대답을 못하였으니 다시 기회를 기다려보자. 엘리자베트는 생각하고 기회를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이번 물을 때에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엘리자베트는 울면서 생각하여 보았다. 이때 남작의 세 번째 물음이 이르렀다. 아, 왜 그런단 말이오? 잉태. 대답을 한 후에 엘리자베트는 자기의 용기에도 크게 놀랐다. 이 말이 이렇게 쉽게 평탄하게 나올 것이면 아까는 왜 안 나왔는고 하는 생각이 엘리자베트의 머리에 지나갔다. 잉태? 남작은 놀란 목소리로 엘리자베트의 말을 다시 하였다. 제일 어려운 말. 잉태란 말을 하여 넘기고 남작의 놀란 소리까지 들은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용기가 몇 배가 많아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 뒷말은 술술 잘 나왔다. 병원에 가서 떨어졌으면 남작은 대답이 없었다. 남작이 대답을 안 하는 것을 본 엘리자베트는 마음속에 갑자기 한 무서움이 떠올라왔다. 난 모른다 하고 돌아서지나 않을 터인가. 이것이 엘리자베트에게는 제일 무서움에 다름없었다. 훌쩍훌쩍 소리가 더 빨리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남작은 성가신 듯이 물었다. 원, 어찌하란 말이요? 그리 울면. 어떻게든 처치. 엘리자베트는 겨우 중얼거렸다. 남작의 성낸 말을 들을 때에는 엘리자베트의 용기는 다 도망하고 말았다. 처치라니? 어떤? 글쎄, 병원. 병원? 양반이 그런. 엘리자베트는 그러리라 생각하였다. 그래도 남작이라고 존경까지 받는 사람이 낙태일로 병원이라니. 그는 갑자기 설움이 더 나왔다. 가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남작은 좀 불쌍하게 생각났던지 정답게 말하였다. 운이 할 수 있어? 자, 어떻게 하잔 말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트는 일변 기쁘고도 일변은 더 설고 억지도 쓰고 싶었다.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전 아무래도 싼 것이니깐. 그러지 말고 어쩌잔 말이요. 몰라요. 저 같은 것은 사람이 아니니깐. 조용히 저 방에서 듣겠소. 들어도 몰라요. 엘리자베트는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에잇! 하고 남작은 벌떡 일어섰다. 엘리자베트도 우더덕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었다. 그는 정신이 없어졌다. 자기 뇌를 누가 빼어간 것 같이 마음속이 탱탱 비게 되면서 퉁퉁거리며 걸어나가는 남작의 뒷모양을 눈이 멀거니 보고 있었다. 남작이 나가고 문을 닫는 소리가 엘리자베트의 귀에 들어올 때에 그의 머리에는 한 생각이 번갯불같이 번쩍 지나갔다. 한참이나 멀거니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엎디며 울기 시작하였다. 아까 실컷 운 그는 이번에는 눈물은 안 나왔지만 가슴에서, 배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이 참울음은 눈물을 대신 키에 넉넉하였다. 그가 아까 해숙의 말의 의미와 나온 것을 이제야 겨우 온전히 깨달았다. 내가 다른 길로 다니는 것을 해숙이가 어찌할까? 어찌 알까? 해숙이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환. 그가 알고 이것을 S에게 말하였다. S는 이것을 해숙에게 말하였다. 해숙은 이것을 내게 물었다. 그렇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물론 그렇지. 그러면 그도 내게 주의를 한 거지? 이 말을 S에게까지 한 것을 보면 그도 내게, 그도 내게, 그도 남작. 남작은 내 말을 듣고 도망하였지. 아니 도망시켰지. 아니 도망했지. 남작은 남작의 이완씨. 전에 본 S의 웃음.
그 전날 그는 S에게 고백하였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어찌 되나, 모두 어찌 되나, 나와 남작, 나와 이환씨, 이환씨와 S, S와 남작, S, 해숙이, 남작과 이환씨, 모두 어찌 되나. 그는 차차 혼돈되어간 머리에도 한 가지 생각은 꼭 들어붙어서 떠나지를 않았다. 그는 이환이를 사랑하였다. 이환이도 그를 사랑하였다. 엘리자베트는 이것을 의심치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을 고백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각각 자기 사랑은 짝사랑이라 생각하였다. 그것을 짝사랑이라 생각한 엘리자베트는 그렇게 쉽게 몸을 남작에게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사랑, 거반 성립되어 가던 그의 사랑, 신성한 동애, 귀한 첫사랑은 파기되었다. 육으로 인하여 사랑은 파멸되었다. 사랑치 않던 사람으로 인하여 참 애인을 잃었다. 엘리자베트의 울음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 몸으로 인하여 참사랑을, 이환씨, S와 해숙이, 그것들도 심하지. 왜 당자에겐 그 얘기를 안 해. 남작이, 잉태. 일단 멎어가던 그의 울음이 이 생각이 머리에 지나갈 때 또다시 폭발하였다. 눈물도 조금씩 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한참 운 그는 두 번째 울음이 멎어갈 때에 맥이 나면서 그 자리에 엎딘 채로 잠이 들었다.